네, 안녕하십니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대면, 대면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시죠?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대를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기회를 다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저는 그 여의도 있잖아요. 증권 엄청 많은, 증권회사 많은데, 거기에, 99년 4번도 기억해요. 9910-464? 네, 4번을 외울 정도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경제도 배웠고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정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1일, 오늘 21일이죠. 21일이 월급날이었어요. 월급날.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의도의 많은 분들은 지금 점심시간이 너무 행복하겠죠. 월급 받았겠다.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월급만 바라보다가 14년 동안을 보냈는데요. 저는 보내면서 계속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고, 나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정말 사람 노릇하고 살고 싶은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많은 분들이 평범했던 사람들은 다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 전국의 많은 분들 어디에 고용돼서 월급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이런 한계에 부딪혔어요. 내가 자기 개발에 할 시간조차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사회적 구조상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학력이 좋아야 하고요. 그래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좀 성실하기는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사원으로 시작해서 몇 년 차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근데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선배들이나 주변을 보면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도전이라고 하는 거를 20대는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출퇴근 시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8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부서마다 좀 다른데 제가 또 그 근무했던 그런 부서들이 거의 7시 반 출근해서 거의 7시 반에 퇴근하는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까지 가면 15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은 취미 생활이라든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도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살 때, 20대 때, 후반 때까지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 중간중간에 그런 또 추억과 그런 경험이 또 지금의 삶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래도요, 제가 아까 20대 때 많은 도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조차도 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양육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 양육 때문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사를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그런 현실들 우리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또 그런 생각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결혼을 해서 조금 행복하려고 남녀가 만나서 막 이렇게 사는데 막 이렇게 남들하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탈피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도 외벌이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커리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을 책임져 줄 수 없어서 사실은 남편 혼자 벌이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아내 혼자 벌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당연히 써야 될 돈들은 많은데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한숨만 나오죠? 그리고 자꾸만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본국가에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요. 사실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조금 우리 사회가 빡빡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저는 이렇게 고민하게 됐어요. 언제쯤 지금 이대로면 어떻게 언제쯤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 있을까? 20대 30대 많이 생각들 하지 않으실까요? 막 최대의 고민일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고민, 결혼 안 해서도 고민. 그게 사실 전세살이도 해봤는데 그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또 요즘에는 이렇게 법적으로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래봤자 4년 그 이후에는 약간 불안한 느낌? 막 주인한테 전화 올까? 또 이건 뭐지? 막 그러면서 또 나만 정체되어 있는 느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으로 집테크도 한다고 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벼락거지 된 것 같은 느낌을 최근에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 하나 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뭐 경기도권, 수도권, 뭐 지방 외에 평균적으로요. 6억 이상이 지금 집 하나 33평, 또 지역마다 또 24평짜리가 6억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인데요. 그런데 그냥 평균만 놓고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요. 엄청 많이 올랐죠. 작년에 좌절 아닌 좌절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집 하나가 있어도 고민, 집이 없으면 더 고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따져봐야 돼요. 6억짜리 살려면 얼마나 걸리나. 연봉 1억 받기 쉬운가요? 연봉 1억 정도 받으려고 하면요. 평균 전체 근로자의 3.2%래요. 근데 그 연봉 1억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요 평균 월 이것저것 다 빼고 수령이 68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도 우리 좋은 남편 만나서 우리 남편이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야. 나 680만 원? 괜찮아. 이걸로 우리 내 가족 잘 살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사려고 이제 350만 원 정도 저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4,200만 원. 이걸 10년이면 4억 2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뭐 투자를 조금 해서 뭐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했을 때 8% 정도가 제일 평균적인 수치거든요. 그렇게 해도 6억 정도? 그러면 좀 6억 정도 해서 요거 그런데 전국에 3%래잖아요. 나는 평범했잖아요, 저는. 대리 진급하기도 정말 너무 어려웠던 그러한 회사 생활을 한 저로서는요.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거는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 집 사는 것.
그것도 수도권에 사는 거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보세요. 이러고 대출 조금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 대출금 내면서 자녀 양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저는 아들하고 딸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 사교육 안 시키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안 시킬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경험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꿈도 키워줄 수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시키려고 하면요. 사실 남은 아까 680만 원에서 350만 원 저금하고 약 300만 원 가량으로는요. 택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의식비. 또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옷 살 때가 됐다고. 그러면 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옷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면서 없어지는 돈들이 4인 가족 한 3, 400만 원은 그냥 우습다. 사실. 그것도 아껴 썼을 때. 근데 우리 짠테크도 1, 2년이죠. 그죠? 1, 2년은 내가 좀 짠테크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계속 나 짠순이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고 살 수 없잖아요. 뭔가 대안이 저도 필요했어요. 또 내 노후 애들 다 키워놨어. 내 노후 누가 책임져? 저 요즘에 60대, 70대 이게 고객 상담을 하면 좀 암담하고 좀 짠하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 다 양육해주고 먹고 살게끔 다 도와줬는데도 그 자녀들이 사실은 자립하는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본인의 노후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라에서 노령연금 뭐 이런 연금들만 이렇게 하시고 계속 아직까지도 또 노동 수입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건강이라도 하시면 괜찮은데 건강까지 또 안 좋으시니까 내가 저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60, 70이 됐을 때 건강과 또 자녀한테 이렇게 조금 걱정시켜드리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컷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녀 잘 키우려고 했고 우리 행복하게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정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 제자리 걸음 나아지지 않는 거 너무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좀 답답한 분들 좀 오늘 제 얘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나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거 진짜 다 걱정 다 떨쳐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어요. 어떤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직장 생활로는 한계를 느꼈어. 내 능력 개발하는데도 여력이 없어. 한 2, 3년 정도 잘 버티면 잘 버틴다 생각했어. 그럼 어떤 걸로 나는 돈을 벌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리스크 없는 그러한 일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경쟁 구도 안에서 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또 내가 거기 리스크를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투자 금액이 별로 많지 않지만 내가 제2의 직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직업을 찾는 거. 그런 일을 찾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선택한 일이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세 번째와 비슷한데요. 어떤 거에 사회적으로 시대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거였어요. 지는 애에서 우리가 목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없어지는 막 직업군에서 새롭게 뭔가 배워보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에 맞는 사업인가, 맞는 일인가. 근데 요즘의 트렌드 어떤 트렌드예요? 저는 요즘에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기업이 개인을 연결하기도 하고 개인이 개인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유라고 하는 플랫폼
또 이렇게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거, 또 엔잔너 이렇게 해갖고 여러 수입의 경로를 또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것이 다양한 수입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봤어요. 제가 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찾을 때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선 제일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 현금 흐름이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돈인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인생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지. 이거는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은 역부족일 수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권리소득의 형태인지. 권리소득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지금 구축한, 시간을 투자해서 구축한 것들이 추후에도 그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걸 권리소득이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죄송해요. 이거 부자의 길, 권리소득. 권리소득은요, 잠자는 동안에도요, 이렇게 나오는 게 권리소득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내 통장에 이렇게 매출이, 실적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일이 권리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결론이, 많은 전문가들이요, 현금 흐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자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의 4분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고, 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았고, 나는 14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내내 열심히 산 거 아닌데 왜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이 책에서 답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이렇게 월급쟁이, 또 자영업,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1인 나 혼자 사실은 조금 더 큰 파일을 가지려고 큰 자본금을 또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도 있고, 사실은 저처럼 또 평범한 사람들은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건강도 악화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만뒀을 때,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을 때 돈의 흐름은 끊기니까요. 그거는 요 분면 둘 다, 요거 노동 수익,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나는 거. 내가 여기에서 조금 탈피를 해야지 정말 부자로 가는 길, 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일, 이거 제가 살펴보니까 3, 4분면에 있는 거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래, 해볼만 하겠다. 내가 4, 4분면에 있는 저 투자, 돈 엄청 많아서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재력은 안 되겠지만, 내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배우고 해서 이 권리소득을 받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요거, 비즈니스, 사업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얘기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게 결론은 뭐냐면, 직거래 시스템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유통 과정 속에 내가 그 과정 속에 참여하는 거. 이 일이 뭔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에 기존의 유통 방법 있잖아요. 사회가 발전하면서요, 생산자가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시대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유통을 잘해주는, 유통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갔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회사와 개인이 그것을 연결을 해서 중간에 유통 마진이라든가 광고비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해서 그 개인한테 소득을 돌려주는 시스템, 직거래 방식이 많이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시대가 바뀌면서 생겨난 거예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많이 그 인스타 딱 보면 엄청 광고하고 있죠. 막 저는 보면서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파시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막 정말로 아이들 뭐 온 가족이 다 그 상품을 어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뭐를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런 중간에 그런 연결들을 하면서 본인의 리뷰,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소득으로 일으키는 일들이요.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그분들은요. 본인만 돈을 벌죠. 그죠? 근데 이 일은 제가 소개하는 이 일은요. 신기하게 제가 회사로부터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전달한 사람들 또 그분들이 전달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포인트를요. 다 공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사업에 약간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또 내지는 그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쓸데없는 거 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스타 딱 키면 광고 엄청 많이 나오는 불필요한 광고들 많이 나오는 그분들보다는 제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일인데 왜 그렇게 표현될까? 아무튼 우리는 한 사람만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권리 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보 활동,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시장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중간 역혈하는 거. 뭔가 검색만 할 때 들어가는데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스토리, 카톡, 뭔가 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보를 연결해주죠. 그러면서 다 돈을 벌어가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러한 시대에 약간 배달 음식 저 정말 자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쓰게 되고 왜 내가 개인이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 데에서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게 이 시대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뭘 공유하고 있을까? 혹시 뭘 공유하고 계세요? 어떤 걸 공유하고 계세요? 보시면 대부분 막 교육을 공유하고 있거나 막 이렇게 뭐 제품을 공유하고 있거나 나 자신을 또 어필을 하고 있거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쯤은 공유를 통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소득을 만드는데 하나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시중에 엄청 많습니다. 뭐 생겼다가 없어지고 네, 근데 그 유통이 변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재화가 없는 유통은 불법이에요. 예, 그런 거는 내가 관심도 두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선은 회사가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철학. 저도 회사 생활 14년 동안 했잖아요. 그 오너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이 다 좌우지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회사가 우리 권리소득을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사라져.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설립했느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믿을 수 있는 내가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네, 이거 내가 세상 유일의 이런 제품 정도는 내가 유통을 중간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엄청난 큰 행운인 거죠.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뭐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뭐 재무 구조라든가 뭐 성장에 대한 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 선택하면 좋겠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는 날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평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운명처럼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14년 동안 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온 기회가 아닐까. 왜?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식한 순간, 그 순간 저한테는 기회가 보였다는 거죠. 아, 다른 것을,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어요. 유통을 직거래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저는 가봐야 했어요. 왜? 네, 제 2의 직업으로 내 평생 증권회사에서 밥 먹고 14년 살았다고 하면 이제 나의 노후도 책임지고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일이었으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슈 갔다 왔죠. 유타주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또 가고 싶어요. 빨리. 올해가 30주년. 그래서 이 회사는 진단시약 키트를 만드는 마이로 웬츠 박사님의 그 신념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74년도에 이제 걸연구소라고 하는 세포를 연구하는 그러한 회사로부터 출발한 회사예요. 저 7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지금 다 합치면 49년 된 회사네요. 그죠? 49년 된 회사고 지금 계속 성장 그 회사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등락 없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애플처럼 코카콜라처럼 진짜 우리 아이들 대대손손 이렇게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회사로서 계속 오랫동안 존속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또 유통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사명이 전 세계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의 건강한 사람들 가족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뿌듯해요. 남들한테 욕 먹을 일인가요, 이게? 아니죠. 남들이 저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요, 이렇게 산호비부라고 하는 의학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의학 병원인데요. 멕시코에서 정식 허가된 그러한 곳이고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치명적인 암이라든가 뭔가 치료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나 그런 선택을 안 하셨던 분들이 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약간 클린 해독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버킷리스트 이곳에 한번 가는 거. 그래서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되게 놀라웠는데요. 예전에 뭐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렇게 소개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서 내가 등록을 했는데 미국에 넘어가면 또 새로운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산하는 원서버라고 해서 한 개의 코드 아이디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다 동일하게 매출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직접판매공제조합에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죠? 내가 막 다 따져보세요. 뭔가 깨름직한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일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하다 하시면요. 다 찾아보시면 돼요.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는요. 백악관, 장내 미생물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서가는 의학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같이 연구한 그런 경험이 있는 공동 연구한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또 유사나 연구진 있는데요. 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연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알아보면요. 그런 회사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거, 제가 유사나 만난 지가 벌써 11년 차인데요. 10년 차 때 미국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유사나에서. 이거 비타민 D가 엄청 중요하다. 우리 현대인들의 변화된 그런 환경에 진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대한민국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후 지나니까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비타민 D에 대한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이렇게 되는 분들 계신데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현대인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도 지금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죠. 저는 그거에 너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팀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조시설들은요. 다 700개 이상의 많은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조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데요. FDA라든가 제품 여기 딱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딱 잘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좀 활용을 하는데요. 소비자 단체에서 다 인증받은 제품들 그리고서 또 의약품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 제품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 회사는요. 의약품을 만드는 시설을요 다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의약품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놀랍죠. 그런 신념이나 약간 그런 회사가 마인드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건강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제조 시설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일을 좀 시작을 할 때 제일 큰 부분 뉴욕 증시 너무 흥분했나 봐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 11년도에 상장되어서 다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알아요. 계속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상장되어 있고요.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또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5,000명 넘는 선수들이 다 우리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어요. 네. 사실 입 아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네. 제품은 당연히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요. 대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합영양제.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면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60조가 있거든요. 60조. 그거에 다 영양소가 다 필요해요. 그 영양소가 다 기능마다 계통마다 다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보고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더 많이 뺐었는데 최근에 조금 겨울 이렇게 했더니 조금 이렇게 1, 2kg 다시 했긴 했지만 어때요? 저는 방법을 아니까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에서는 근데 유사나 일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정말 싫어하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3번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들어오고 너무 좋죠. 이런 일 있어요? 네,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경험을 알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경험을 알리는 것이 한 50만 원.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200포인트 정도 되면 가게 하나, 한 센터 하나를 주고요. 1호 가게를 주고요. 내가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의 경험치, 포인트가 한 4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요. 3개의 가게를 온라인에 그러한 가게를 내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이어트를 만났기 때문에 가게 3개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으로 유산하는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 먹고 쓰고 한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 양쪽으로 유통망을 양쪽으로 늘려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을 주냐? 내 올라온 가게 3개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A한테 소개하고 B한테 소개하고 C한테 소개하고 D한테 소개한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이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이나? 네. 올라와서 중복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공유한 거죠. 점수도 공유한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 또 밑에 소개한 사람들. 요거 한선음 루비님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일 쉽게 이해가 되는 시뮬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해요. 그냥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전파하는 거죠. 또 알리는 거예요. 먹고 쓰고 좋았던 거.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회. 먹고 쓰고 아이템 당연히 좋아. 근데 먹고 쓰고 나는 제2의 직업으로 뭔가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가고 싶어. 권리라고 하는 소득에 관심 있어.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알려갖고 짝짝짝짝 펼쳐지면 정산을 그럼 어떻게 해줘요? 돈 올라온 거. 500포인트, 500포인트, 500포인트 올라와갖고 이렇게 돈이 올라왔어요. 한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에서 올라온 것들이요. 2000포인트가요. 2번 가게에도 2000포인트, 1번 가게에도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온 거죠. 3번 가게에 1500, 그래서 또 4번 가게에 1000 해서 요게 2번 가게 합산이 1번 가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호점은 보너스 가게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2번, 3번 가게에서만 열심히 해도요. 1번 가게는 보너스다. 그래서 어떻게 정산을 해줘요? 20% 준대요. 20%. 20% 주면 가게 계산해 볼게요. 돈 준다니까요. 매주 줘요. 주 정산해주는 시스템이고요. 마감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해주는 시스템이고 정산을 20% 해주는데요. 그럼 1번 가게 볼게요. 4,000포인트. 예, 작은 쪽이 2,500. 그러니까 20% 하니까 $500 주고요. 2번 가게 작은 포인트 동일하니까 2,000포인트에서 20% $400. 1,000포인트 20% $2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네. 네. 지금 $1,100, 1,150원 고정 환율 해갖고 받으면 한 주에 1,200, 맞죠? 1,200, 6만 5천 원. 네. 120. 1,000단위를 잠깐만. 네. 흥분했나 봐요. 이거 똑같이 10배 하면은 뭐 그 정도예요. 하면 4주 받으면, 이거 한 주라고 했잖아요. 4주 받으면 얼마예요?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500만 원 받는 거예요. 5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아까 연봉 1억 있는 분의 한 연봉 8천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전해 보세요. 내가 월급으로는 연봉 5천 받는 거 조금 어려웠는데 유산화 안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면요. 3년 동안 몰입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제가 해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루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4주 받는 거고요. 자녀 실적 다음 주에 있는 자녀 실적은 2월 된다. 2월 돼요. 정산하는 시스템 마감하는 시스템 아니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또 시작하는데 내가 뿌려놨던 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뿌려놨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은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5,000점, 5,000점을 달성하잖아요. 점수를. 그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가게 하나를 더 줘요. 그러면 저는 4번 가게를 받아서 이 다운라인과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는데요. 그 포인트가 다 같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또 2번 가게도 5천, 5천이 또 되겠죠? 그럼 5번 가게, 6번 가게, 7번 가게 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업이고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꼭 점수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면 할수록 매력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만났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으로 나옵니다. 추가 BC도 무한으로 나오고요. 저는 15점까지 있어요. 15개 센터. 아직 2센터는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 그런 만큼 계속 나오니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받을 때까지는요. 그냥 묵묵히 사실 노동 수입하는 것처럼요. 빌딩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권리에 대한 수입이 조금 더 비율이 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실 한순간에 부자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우선 그거 투기 아닌가요? 그런 거 바라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그 빌딩업을 하다 보면 시간 속에서 누적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나는 40만 원 정도의 소비만 하면 돼요. 뭐 선입견으로 많이 쓰면 뭐 사재기를 한다? 저 좀 더 사고 싶어요. 제품 너무 좋아서 더 날씬해지고 싶고 막 처발처발 이렇게 화장품만 바르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게 해요. 못 사게 해. 회사에서 많이 사면 연락 와요. 이런 회사 투명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상한 그죠? 그 루먼비어가 막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까 월 500 정도가 되면요. 골드예요. 골드도 이제 이그제 골드니 골드 뭐 이렇게 하면서 300에서 700만 원까지의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고요. 다 직급마다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면요. 그게 직급이에요, 곧.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가실래요? 유사나라고 하는 멋진 회사 만났는데 다이아는 돼봐야죠. 그죠? 다이아는 해보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세요. 네, 정말 가능하다니까요. 많은 다이아들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후원수당 외에 주별 후원수당 외에 셀라비브 보너스,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명확하게 간단하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계산법으로 주고 있어서 모든 혜택을 다 내가 월 소비,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면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에 대한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여행에 대한 기회도 있고요. 곧 이제 위드 코로나다 해서 사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 연말이라든가 그럼 좀 많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지금 막 근질근질해서 저도 맨날 여행 유튜버 많이 보는데요. 곧 저도 그 안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고 꿈꿔보면 반드시 또 이루어지니까 목표를 세워서 유산화 안에서 많은 혜택 가져가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래 너무 좋아 그래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얘기 해드렸지만 이것만 첫 번째는요 브랜드 체인지 하셔야죠. 내가 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스타들의 그 인플루언서들 본인들 그 막 여러 가지들 막 올리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마케팅해야 되니까 어때요? 내가 먹고 써보고 괜찮은 것들 거짓 없이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경험 공유하는 일. 그 다음에 시스템에 내가 배우고 전달하고 배우고 전달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숫자,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하고 약속만 지키면 돼요. 한 사람씩만 소개하기로. 그랬더니 소개하기로 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8명, 16명도 소개를 안 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봐요. 그런데 이 일은 처음에는요. 좀 열정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툭 건드려 본다고 해서 나와 함께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뭔가 믿음, 뭔가 내 눈빛에서 나오는 열정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저한테는 잘 안 난다. 왜? 두렵고 용기가 안 나서. 그럴 때마다 어디에 와야 돼요? 이곳에 오시면 돼요. 좀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이 과정을 같이 응원하고 힘나게 하는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하면 그 연속성을 계속 지속성을 계속 이어가면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투자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소개된다 안 소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내가 열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셀프 뭔가 이렇게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복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좋아야겠죠?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항상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실 거예요. 네.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너무 사람이 만날 수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인스타, 뭐 다 전화, 카톡, 너무 많아요. SNS.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니까요. 변화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만나야지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시고 또 배우는 건 또 어떻게 해요? 유맵이 있잖아요. 유니스타즈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고자 만든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가 전에 이렇게 시대를 앞서고 만들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진짜 우리 대단한 그룹이다. 네. 유산화는요, 소득의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 다음에 상속이 되는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선택에 대한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아니라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을 다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폭넓은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에서 내가 못해서 안 해주는 것과 안 돼서 안 해주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상속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상속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사람을 얻는 일이고 저를 통해서 나간 정보들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고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저만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여행을 가는데요. 요즘에 또 코로나니까 프라이빗한 데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돈 더 많이 써야 돼요. 다들 여행 가고 싶으시죠? 여행의 기회가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경제적인 자유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유산화가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유산화 믿고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리스크 없죠? 성장하고 있죠? 트렌드에 맞죠? 그래서 이 자본이 현금 흐름이 월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현금 흐름을 권리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일을 우리는
기회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성장의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거. 꿈, 무슨 꿈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꿈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듣지 마세요. 꿈꿔야지 행복하고요. 꿈꾼 거에 대한 성취감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한, 우리 리더님들이 선택한 이 시간들이 귀하게 내 5년 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5년 후의 삶. 5년 후 기대되시나요? 좀 깝깝하다 하시면요,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 회사 괜찮은지, 내가 꺼림칙한 거 다시 한번 캐보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년 후, 저는 너무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요, 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하면서 설계하면서 사는 그러한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응원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